챕터 7은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적 설명이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이 챕터는 이제 그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런 인과 추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결정 문제에서 뭐 SCM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펄 계층 구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라서 그 2장에 했던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디시전 메이킹 문제에다가 붙이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이 챕터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AI 기반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의사결정을 사람이 그 전체 과정을 다 판단하고 사람이 또 책임졌다면, 지금은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AI한테 기대하는 것,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이피션트하고 로버스트한 그런 AI일 뿐만 아니라 설명 가능한 AI여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의사결정이라면은 그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이 인간의 그런 커먼센스에 좀 잘 정렬된 그런 AI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AI가 인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된다. 뭔가 그 단순히 그 데이터 분포만을 가지고 하거나 뭔가 휴리스틱하게 그 경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원인 결과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의 모티베이션이고,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서 인과추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AI의 의사결정에서 이 인과추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챕터가 굉장히 짧은데요.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결국 저 커절 강화 학습, 저 커절 레인포스먼트 러닝 저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먼저 강화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챕터의 목표가 그냥 이제 예측만 하는 모델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좀 추론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레셔널 에이전트, 합리적인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AI를. 그래서 그런 AI를 만드는 것이 이 챕터의 목표고, 그리고 그 AI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현재로서의 그런 프레임워크가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인바이먼트랑 에이전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강화학습이란 이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가 주변 환경, 인바이먼트랑 상호작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예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이제 계속 뭐 앞차의 속도나 보행자나 뭐 신호등 상태 같은 그런 정보들을 관찰을 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모여서 그 순간의 상태, 스테이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는 그 특정 시점의 환경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 주어진 스테이트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액션을 할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 가속을 할지, 차선을 바꿀지, 뭐 핸들을 틀지, 이런 결정들이 다 액션, 그 에이전트가 환경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행동을 하면은 그에 대한 이제 리워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를 했으면은 그게 좋은 결과고,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그게 나쁜 결과겠죠.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숫자로 요약해서 이 AI 에이전트한테 피드백으로 주는 게 리워드, 보상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보상을 받고 나면은 그 경험을 학습에 반영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감속을 했더니 이게 참 안전하게 주행했고 그거에 따른 플러스 보상이 나왔다면은 다음에 비슷한 상태를 만났을 때 또다시 이제 감속을 선택하도록 유도가 되는 과정이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AI에서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강화학습의 단점이 첫 번째로는 이제 낮은 학습 효율을 꼽을 수가 있고 데이터를 엄청 먹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경험에 기반한 결정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뭔가 이 딥러닝 기반으로 강화학습을 하면은 성능 자체는 잘 나올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에이전트가 왜 지금 이 행동을 했는지, 어떤 요인을 근거로 요거 판단했는지를 뭔가 사람이 납득할 수준으로 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사결정 시스템은 뒤에 들 예시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뭔가 의료나 교통처럼 좀 더 신뢰가 필요한 영역에서 쓰이기 때문에 요게 여기서 우리가 이 강화학습의 의사결정 능력은 가져가되 지금까지 배웠던 이 인과추론을 연결해서 더 견고하고 설명 가능한 의사결정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요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강화학습과 인과추론을 합친 모델 프레임워크가 요 Causal Reinforcement Learning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2장에서 그 SCM이 있고, 그리고 SCM을 그 간단히 요약해서 커절 다이어그램을 뽑아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에이전트랑 인바이먼트를 이렇게 나눠서 인바이먼트를 이제 완전한 SCM으로, 환경을 완전한 SCM으로 표현을 해서 이 환경 안에서 뭐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한테 뭐 어떤 영향을 주고 내생 변수끼리 어떤 구조 함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완전한 SCM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에이전트는 저 환경을 간단한 커주얼 다이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지금 AI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AI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은 이제 environment를 그 true SCM에, true 환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간단한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기술을 할 거다라는 게 이 CLR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이 SCM이 주어졌기 때문에 SCM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펄 계층 구조를 마찬가지로 유도할 수 있을 텐데, 그 2장에서 SCM, 이 펄 계층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그 기분 SCM에 대해서 이 펄 계층 유도의 그 각 단계에 따른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에이전트 입장에서, 에이전트 관점에서 생각해서 이 에이전트가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기분 SCM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고 이상적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이 PCH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레이어 1은 관측 기반 질문이고, 레이어 2는 개입 기반 질문이고, 그리고 레이어 3는 반사실 질문인데, 이제 레이어 1에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뭔가 환경 자체를 수동적으로 관찰하거나 환경 안에서 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에이전트 말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거고, 그리고 레이어 2에서는 이제 개입 기반으로 이제 레이어 1으로 수집된 데이터에다가 이미 수행된 개입에 대한 그런 데이터, 여태까지의 데이터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고, 레이어 3는 반사실 질문, 그래서 어떤 개입이나 행동이 수행되었더라면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저 SCM과 에이전트가 저 레이어 1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레이어 2의 저 초록색 화살표의 질문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질문을 하고 이거에 대해 이상적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요 CRL에서의 PC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해서 보는 게 이 뒷부분 7.2절의 내용의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측 분포랑 개입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커절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2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들었던 그 의료 처방에 대한 예시를 계속 보자면은, 이제 에이전트는 여기서 이제 약 처방을 해주는 의료 AI인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환자가 회복이 됐고 안 됐고 하는 건 전부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의사의 저런 처방 규칙, 구조함수에 보이는 저 의사의 처방 규칙이랑 그 환자의 그런 생물학적 반응에 따른 그런 환자의 생물학적 반응에 따른 그 회복률, 이런 거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완전한 환경이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의사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처방을 내렸고 어떠한 이유로 환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환경을 그냥 SCM으로 구성했다라는 거는 2장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 F 구조함수에 대한 저런 자세한 수식은 에이전트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에이전트는 그 관측되어져 있는 데이터만으로 이제 데이터와 그거에 대한 이제 개입 기반 질문이나 관측 기반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반사실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질문을 수행하기는 어려워서 이 장에서는 반사실에 대한 거는 전혀 다루지 않고요. 이제 두 가지로 봐서 하나는 이제 그 센서로 그 세상을 그냥 관찰하는 거, 환경을 관찰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개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어 1부터 보자면 SCM에서는 이제 관찰 확률을 자연스럽게 그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그 외생 변수가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구조함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 확률을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었고, 이제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이전트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냐를 봤을 때 에이전트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만 이 PY나 그 조건부 확률과 같은 관찰 확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의사들의 행동을 그냥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환자들의 회복률 Y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치료별로 보고 싶으면은 치료를 안 했을 경우 X는 0에 대한 회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 P Y 바 X라는 조건부 확률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에이전트는 SCM 전체랑 Y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알 수 없고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된 그 관찰 확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관찰로 보면 이제 약의 처치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 2장의 예시와 똑같이 이 관찰 확률로만은 약의 처치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넘어가서 개입으로 가면은 이제 실제 그 두 연선을 수행했을 때의 약의 개입 영향을 계산하면 해로울 수도 있다 라는 내용까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개입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에이전트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인데 이제 SCM에서 개입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의 함수, 원래 그 구조함수 fx를 상수 x로 대체해서 새로운 저 서브 모델이라는 저 앞에 새로운 SCM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연산을 수행했다는 거고요. 이제 에이전트의 개입은 여기서 상수 x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x는 1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에다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정책을 의사결정 규칙인 파이 x로 대체를 해서 새로운 서브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이 SCM에서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이제 그 에이전트에서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정의 자체에서 차이는 의사결정 규칙으로 대체를 했다. 그냥 두 x를 원래는 저 아래에 있는 그 수식을 보면은 그 SCM에서는 두 x 저 화살표가 아니라 는 1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런 x를 1로 설정하는 즉 치료를 하는 정책을 넣었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관찰 확률과 개입 확률이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치료를 수행하는 정책을 정책으로 대체했을 때 그 효과를 보면 이 관찰만 봤을 때는 약이 효과 있어 보이지만 이 실제 이 개입을 계산하면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까지 SCM에서 똑같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관점에서의 이 관찰과 개입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좀 중요하게 봐볼 점은
이 기준 행동 정책 PX,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에이전트가 그대로 따라하는 게 단순히 이 AI의 의사결정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제 자세한 수식은 생략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파이엑스라는 정책이 그 의사의 행동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의 에이전트의 결과가 의사의 결과보다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더라. 그래서 의사의 처방 규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이 에이전트는 관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실제로 모르지만 실제 세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그 환경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SCM이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랑 그 환경이 그 PCH의 그 계층 구조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에이전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제 에이전트는 마지막 장에서 볼 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그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 마찬가지로 이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이 모르는 환경에 대한 이 트루 SCM에 대한 가정을 인코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환경의 이 트루 SCM을 모르지만 이 whatif에 대한 질문을 알고 싶을 때 이 구조적 가정으로 커절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SCM을 요약해서 저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고, 그래서 이 7장이 그 요거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는 거고, 그 뒤에 8장 9장에서 게임 이론에서의 의사결정, 어떤 거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는데요. 그 뒤에 파트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이 자신이 가정한 이 모형 G가 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랑, 그러니까 AI의 입장으로 봤을 때 AI가 지금 가용 가능한 그 데이터랑 양립이 가능한지, 이 모형이 양립이 가능한지 검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보시면 사실 키워드가 커절 레인포스먼트 러닝 밖에 없어서, 이 커절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그 환경과 원래 강화학습에서 주어지는 그 환경과 에이전트를 각각 이제 SCM과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매핑할 수 있다, 이렇게 페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의 내용의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관점에서 이런 PCH 질문의 구조가 어떻게 수행이 된다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응용 연구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강화학습이다 보니까 로보틱스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 커주얼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활용해서 이 수생미 구조 시나리오에서 이 로봇의 작동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두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동성, 무버빌리티랑 다른 피처들 사이에 이 커절 다이어그램,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추론되었는지를 노티어스 알고리즘이라는 그 파이썬 알고리즘으로 그 알고리즘이 이제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이런 그 DAG 형태의 인과구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추론되었는지를 실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수생미 구조 시나리오에서 이게 성능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이었고, 실제로 이제 넌 카우설한 모델보다 학습 속도가 한 25% 정도 향상됐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상입니다.